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벌써 늦은 오후 시간이네요. 또 여러분과 또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그 배당 관련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해볼까요? 배당 이야기. 어려울 때일수록 배당금을 좀 받으면은 이게 이상하게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안정감이 좀 있어요. 이 배당금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배당주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쪽에 더 투자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여러분, 배당주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 배당주를 샀는데, 원금을 까먹는 배당주도 있습니다. 뭐, 커버드콜 같은 거는 좀 신중히 해야 돼요. 안정적인 커버드 콜도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배당을 주면은 그만큼 그 원금이 까여서 주가가 계속 나락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면 뭐 남는 것도 없어. 그래서 하여튼 배당주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요즘은 배당주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 비교적 그 변동성이 좀 적은 데다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서 관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그 하나자산운용이네요. 하나 거. 이 국내 배당 상장 지수 펀드가 있어요. ETF. 이거 보니까 4에서 한 6% 정도 준다네요. 4에서 6%의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 플러스 고배당주라네요. 고배당주. 이 ETF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어떤가. 금융정보업체에 보면은 최근 3개월간 플러스 고배당주 ETF 수익률이 7.27%네요. 7.27%. 최근에 1년 수익률은 18.79%, 3년 수익률은 보니까 46.58%, 5년 수익률은 136.50%. 나쁘지 않네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 ETF의 설정액은 즉 이달 9일 기준 4,715억 정도 되더라. 4,715억. 지난 2012년에 상장한 플러스 고배당주 ETF가 이 코스피 유동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0 종목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 종목으로 구성된 ETF죠. 대표적으로 보니까 우리 금융지주 기업은행, 기아, 삼성증권,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 자산운용의 그 팀장이 그래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국내 배당 ETF 중 가장 큰 규모다. 최근에 분배율을 살펴보니까 연간 4에서 6%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지난해 5월부터는 더 자주 배당을 하기 위해서 월 배당으로 바꿨다. 월 배당으로 바꿨답니다. 해당 상품은 패시브 상품이고 정해진 방법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의 투명성이 강점이다. 또 운영한 종목들 중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월 분배금도 기존 주당 63원에서 73원으로 향상되고 배당 성장률은 15.9%에 이를 것 같네요. 향후 보유 종목들이 배당이 더 늘어나게 되면 분배금도 더 상향될 수 있고 최근에 상법 개정과 배당세율 인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배당 활성화 정책이 검토되면서 기업들의 배당이 더 늘어날 거로 보네요. 그럼 세제 측면에서는 해당 ETF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올해부터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이 이제 개편됩니다. 미국의 배당주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들이 더 이상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 등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반면에 국내 배당 ETF는 여전히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배당주 ETF는 국내 제도 변경 영향으로 인해서 절세 혜택에서도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투자 ETF인 슈드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해외 ETF는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진 셈인데 국내 그 ETF는 여전히 절세 계좌에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꾸준히 투자하면서 모아갈 경우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하죠. 아울러서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매년 10% 이상의 이 배당의 성장과
고정 월 분배금 지급의 두 축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그런 원하는 투자들한테는 최적의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자기 제품이니까 자기 이렇게 막 좋게 떠들어 대는 것 같아요. 떠들어 대지만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한번 제가 봐도 그렇게 다가오네요. 그 느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이 고배당주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2,500선에서 그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양자 컴퓨팅, 방산 관련 ETF들이 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반면에 기대감이 몰렸던 인도 ETF, 바이오, 뭐 헬스케어 ETF 차익 실현 좀 나오네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이 상승률을 기록한 게 서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이네요. 서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 14.39% 상승했고 레버리지 인버스 종목과 일평균 거래량 10만 주 이하 종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이고 이외에도 키움께 있네. 키움의 미국 양자 컴퓨팅은 6.13% 역시 수익률 상위권에 이물렸다. 키움이 좀 빌빌거리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울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자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것에 집중을 하는데 이 정부는 양자기술 3대 핵심 분야죠.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에서 2035년까지 양자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이른바 양자 우위를 달성한 사례가 나타나다 보니 기존의 컴퓨터가 현실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양자 우위가 이뤄지는 시점은 27년 전후로 보는 것 같아요. 방산업종을 중심으로 한 그 반등세도 두드러졌는데 이 타이거 거 보니까 타이거 K방산 우주가 11.69, 플러스 K방산 9.3%, 서울 K방산 8.34%. 그래서 방산자만 들어가면은 요즘 상당히 뜨겁습니다. 주가 상승이 좋아요.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 부과 충격이 이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방어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고 이 방산 업종 외에도 서울 화장품 탑3 이 플러스도 급등한 것도 같은 배경입니다. 상호관세 이후로 미국 내 모든 업종이 하락 후에 최근에 반등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정치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하향 중이다. 이 관세의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 우려로 방산과 조선업종 등 방어주들이 강세장을 펼치고 있더라. 최근에 상승 랠리를 보였던 인도 시장 관련 ETF 낙폭을 보입니다. 인도 ETF는 지난 3월부터 현지 주요 경제지표인 CPI하고 산업생산지수 이 모두 컨센을 상회하면서 경제성장 모멘텀에 대한 일부 우려를 상쇄했는데 이에 자금이 몰렸는데 요즘 단기 반등이 있다는 차익 실현 또 파키스탄과의 그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현재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빠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양한 ETF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배당 ETF, 양자 ETF, 방산, 그리고 조선, 화장품, 반도체.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좋아하는 ETF 있으면은 연금 계좌나 아니면은 뭐 IS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